자, 이번 시간은 교재 59페이지예요. 주택정책입니다. 정책에서는 가장 중요해요. 일단 두 문제가 잘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1번 임대주택정책 무조건 출제가 돼요. 크게 세 가지인데요. 괄호 1번 임대료 규제, 괄호 2번 임대료 보조, 한 장 넘기세요. 괄호 3번 공공임대주택. 자, 이 중에서 여기서는 반드시 한 문제 이상은 꼭 나옵니다. 집중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다 묶은 종합 문제가 59페이지 보니까 종합 문제가 꽤 많이 나왔죠. 12번 나왔고요. 괄호 1번 임대료 규제가 단독 문제가 5번 나왔고, 임대료 보조가 4번 나왔고, 괄호 3번 공공임대주택은 2번 나왔고요. 또 내려가니까 또 가면 3번이 있죠. 공공주택 특별법상의 공공임대주택이 4번 나왔죠. 얘가 최근 패턴입니다. 그래서 출제가 엄청 많이 되었어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1번 임대료 규제. 자, 임대료 규제는 지금부터 강의 노트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고 교재 점검합니다. 강의 노트 보시면 임대료 규제. 자, 임대료 규제는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규제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같이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강의 노트 왼쪽에 약간 여백이 있죠. 여기다가 그래프를 간단하게 그려주시면 돼요. 그래프는 다 아시는 그래프예요. 자, 수요와 공급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 원리가 되죠. 균형 가격 결정, 견역량이 결정이 돼요. 자, 이 시장 원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합니다. 이만큼 니네 마음대로 받지 마. 어떻게? 최고로 이만큼만 받아. 이렇게 임대료 규제를 합니다. 얘가 바로 임대료 규제 또는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규제가 돼요. 결국 이것만 보더라도 분양가 임대료 규제는 시장 가격보다 낮게 설정하죠. 낮게 설정합니다. 그러면 거꾸로 높게 설정합니다. 이렇게 높게 설정하면 안 그래도 비싸는 너무 비싸니까 규제 하나만 하죠. 높게 설정하면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지금부터는 낮게 설정하는 경우입니다. 자, 낮게 설정했을 때 이제 공급자가 임대인이죠. 수요자는요, 임차인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요약집은 임대인과 임차인 효가 나옵니다. 각각의 효가.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임대인의 효과는 1번 네모되어 있죠. 가장 빈출 중요합니다. 임차인 입장 네모. 자, 그래프를 보게 되면 자, 이만큼만 받아라고 하니까 결국 임대는요, 빨간 개만큼 손해를 봐요. 이만큼 손해를 봅니다. 그러면 손해를 보고 당연히 공급을 줄일 수밖에 없죠. 공급 부족입니다. 그래서 공급 부족. 임대료가 싸요. 싸니까 수요가 많겠네. 이만큼 수요가 많더라. 즉 초과 수요가 돼요. 초과 수요. 여러분들은요, 임대료 규제만 나왔다면 의식적으로 공급 부족 초과 수요, 공급 부족 초과 수요를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됩니다. 항상. 두 번째입니다. 자, 낮게 설정하니까 손해본다고 했죠. 그러니까 임대는요, 손해보는 만큼 투자를 안 할 것이다.
그래서 투자를 기피합니다. 세 번째, 임대료를 요것밖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요것밖에 못 받으니까 차라리 임대 안 하겠다. 용도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용도 전환입니다. 다음에 임대를 요것밖에 못 받으니까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요것 받고 임대주택을 지게 되면 임대주택의 질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바로 네 번째, 질적 수준이 저하입니다. 질적 저하를 초래합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가 시험 지문들이 되겠고요. 다음에 임차인은요, 초과 수요다. 낮으니까 자,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럼 이 그림 보게 되면요, 공급이 부족합니다. 수요가 이만큼 많습니다. 이사가 어렵죠. 따라서 이동이 활발하지 못합니다. 이동이 저하됩니다. 세 번째, 공급이 부족합니다. 방이 없어요. 겨우 방을 구했더니 요거 받고는 임대를 안 해주겠대요. 어떡합니까? 뭐 이만큼 받아라. 계약서는 이것만 쓰고 알게 모르게 이만큼 웃돈 줄게. 바로 P가 생기죠. 암시장. 웃돈 거래. 따라서 암시장이 형성됩니다. 여기까지가 임대료 교제의 효과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보았으니까 요약집 확인해요. 59페이지. 임대료 규제. 동그라미 1번. 정부의 임대료 규제는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밑줄하세요. 낮을 경우. 낮을 경우의 의미가 있어요. 2번 지문 모두 밑줄하세요. 정부의 규제 임대료가 시장 원리보다 높다면 시장에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빈출 지문이고요. 3번 효과. 왼쪽은 임대인, 오른쪽은 임차인입니다. 임대는요, 1번 공급 감소 동그라미. 가장 핵심 단위. 2번 끝에 보니까 투자 깊이 밑줄하시고요. 3번은요, 화살표 밑줄입니다. 다른 용도로 전환 밑줄. 4번요, 질적 저하 밑줄. 다 적어드렸습니다. 오른쪽 임차인은요, 1번 초과 수요 동그라미. 그리고 2번 주거 이동 저하 밑줄. 4번 내려가죠. 암시장 형성 밑줄. 바로 밑에 박스 보세요. 분양가 규제와 자율화. 얘도 많이 나왔죠? 6번 나왔네요. 자, 칠판 봅니다. 자, 분양가 규제도 그림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지?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 규제하니까 공급, 부족, 초과, 수요. 같은 원리로 보시면 돼요. 따라서 바로 표를 볼게요. 왼쪽은요, 분양가 규제 효과다. 규제 동그라미. 규제하게 되면 낮게 설정하죠. 낮게. 따라서 1번. 신규 주택은 공급 감소 동그라미. 공급이 부족합니다. 공급이 부족하니까 화살표 생산성은 저하됩니다. 2번 모두 밑줄하세요. 분양가와 시장가 차이만큼 전매 차익이 생겨요. 그것만큼 투기 수요가 극성을 부린대요. 3번 밑줄입니다. 질적 수준 저하 밑줄. 질적 저하를 처리하고. 공급이 부족하니까 4번도 모두 밑줄하세요. 저수로층은 주택 난이 심화된다. 공급이 부족하니까요. 다음에 오른쪽 분양가 자율화입니다. 자율화 동그라미. 규제를 싹 풀어버리면 자율화잖아요. 그럼 자율화는요, 왼쪽과 정반대로 생각하자. 1번, 2번, 3번 3개 묶어주고요. 3개 묶어주고 요거예요. 얘가 뭡니까? 반대였어. 1번, 2번, 3번은요, 앞에서 봤던 거 거꾸로 반대로 보시면 돼요. 따라서 1번 공급이 늘어나겠지. 2번요, 투기 수요가 줄어들고요. 3번 질적 수준은 향상되겠네요. 분양가를 자율화하면. 4번 밑줄입니다. 대형 주택 위주로 공급이 증가합니다. 여기까지가 임대료 규제가 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임대료 규제가 나왔건 분양가 규제 나왔든지 무조건 뭐부터 떠올려? 공급, 부족, 초과, 수요. 가장 잘 나옵니다. 그러면 문제 확인. 기출 지문들 확인해 봐요. 오늘 문제 봅니다. 2번 문제죠. 주택 정책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지문 꽤 많죠. 다음 페이지 21번까지네요. 문제가 엄청 많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만 볼게요. 자, 1번, 2번, 3번, 4번 4개 묶어주고 얘가 임대료 규제. 5번, 6번 묶어주고 얘는요 분양가 규제입니다. 거기가 기출문장입니다. 1번 임대료 상한제 실시는 임대주택에 대하여 초과 수요 발생. 초과 수요 맞죠? 옵니다. 2번이요. 임대료 규제는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량을 증가시킨다. 틀렸지. 공급 부족. 공급 증가 틀렸죠? 공급 부족입니다. X. 3번.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통제하면, 임대료 규제하면요, 단기적으로 임차인의 주거자는 촉진이 된다. 아니죠? 저하되겠죠. 그래서 촉진 틀렸고, 자, 주거 이동은 저하됩니다. X. 4번.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높을 경우, 높으면요, 자,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맞죠? 옵니다. 여기까지가 임대료 규제의 내용이고요. 이제 5번과 6번도 기출문장인데 바로 분양가 규제,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항상 돌리세요. 뭐? 이거지. 공급, 부족, 초과, 수요. 따라서 5번.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 규제를 통해서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말 그대로 맞죠? 옵니다. 5번. 분양가 규제는 일반적으로 초과 수요 맞죠? 주택 건설의 때 수요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주택 공급은 감소가 된다. 공급 감소, 공급 부족 맞네요. 옵니다. 여기까지 지문을 연습했습니다. 다시 교재봅니다. 예약지 59페이지 거로 2번 보시면 임대료 보조. 얘도 잘 나옵니다. 임대료 보조. 그러면 임대료 보조는요, 동그라미 2번 보니까 표가 나와요. 소비자 보조와 생산자 보조예요. 그래서 이것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린 다음에 책을 봅니다. 그래서 강의 노트를 보시면 강의 노트. 임대료 보조예요. 강의 노트 보시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먼저 소비자 보조가 나와요. 다음에 생산자 보조가 나와요. 정부가 보조금 주는데 소비자 보조는 집 없는 서민들에게, 임차인에게 보조금 주는 거고요. 생산자 보조는요, 이때 생산자는 대표적으로 LH공사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주택을 짓게 되면 정부가 보조금 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씩 봅니다. 첫 번째, 소비자 보조인 경우에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당연히 임차인은요, 보조금 받는 만큼 소득이 늘어나죠. 소득 증가. 그것만큼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임대료가 상승합니다. 그러면 네모되어 있죠. 얘가 가장 중요합니다. 임대료가 상승하면 그것만큼 당연히 공급은 증가합니다. 공급 증가. 공급이 증가하면요, 앞에서 올라갔던 임대료가 더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떨어지죠. 다시 임대료가 하락합니다.
자, 이렇게 볼 때 공급은 뭐라고 했죠? 장기. 장기 효과고요. 공급 앞에 것들은 모두가 단기 효과다. 따라서 단기는요, 수요를 움직이고 장기적으로 공급을 움직이더라. 우리 시험은요, 얘를 자유자재로 문장으로 묻습니다. 볼까요? 임대료 보조금은 단기에 수요가 증가되고 장기적으로 공급은 증가된다. 맞는 말이잖아요. 또는 임대료 보조는 단기적으로 임대료가 상승하지만 장기적으로 임대료가 하락한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생산자 보조. 정부가 LH 공사한테 보조금 지급합니다. 보조금 주게 되면요, 공급자는 보조금 받는 만큼 생산비가 떨어집니다. 생산비 하락입니다. 생산비가 하락합니다. 얘는요, 수요와는 관계가 없잖아요. 수요와 관계없다는 것은 단기하고는 관계가 없어. 수요하고는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쭉 넘어갑니다. 단기에는 수요와 영향이 없다.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네모니, 네모. 당연히 생산비가 하락하는 만큼, 보조금 받는 만큼 공급은 증가합니다. 공급이 증가하는 만큼 임대료가 하락합니다. 결론적으로 임대료 보조는요, 이 문제만 딱 나왔다면요, 우리에서 가장 많이 묻는 것이에요. 장기적으로 공급 증가, 공급 증가 옵니다. 얘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앞에서 임대료 규제는 공급이 부족했지. 공급 감소예요. 보조금은요, 장기적으로 공급 증가입니다. 이어서 소비자 보조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메모되어 있죠. 강의 노트. 가격 보조와 소득 보조예요. 가격 보조는 집세 보조죠. 소득 보조는 현금 주더라 현금 보조가 돼요. 예를 들어 정부가 보조금 준대 얼마 20만 원 잡을게요. 집세를 보태주건 현금을 주건 20만 원 준다고 가정해 봅니다. 그런데 당연히 소비자들은요, 현금 받는 걸 좋아합니다. 현금을 좋아해요. 그래서 현금 보조가 뭐지? 소비자가 좋아하더라 해서 소비자의 효용이 우월합니다. 소비자의 효용이 우월하더라. 그러면 소비자는요, 현금 받아서 보조금 받게 되면요, 나중에 이 현금 받아먹고 20만 받았잖아요. 집세 안 내고 딴 데다 써버리거든요. 돈이 새 나갑니다. 이때는요, 정책적으로 효과는 떨어집니다. 정부는 이를 싫어합니다. 안 좋아해요. 그래서 고스란히 정부는 집세 주는 걸 좋아하더라. 그러면 얘는 이제 돈이 새 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얘는 정책적으로 효과가 큽니다. 정책적으로 효과가 크다. 이때 집세를 어떻게 주면 됩니까? 집세를요. 집세를 뭐로 주더라? 쿠폰으로. 쿠폰 방식입니다. 집세를 쿠폰으로 지급하자. 얘가 바로 쿠폰 방식이죠. 집세를 쿠폰 방식으로 준다. 이것을 가리켜서 주택 바우처 제도이다. 쿠폰이 바우처죠. 그래서 주택 바우처 제도가 돼요. 따라서 우리나라는요, 주택 바우처 제도는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돼요.
추가적으로 소비자 보조와 생산자 보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강의 노트에다가 또 메모합니다. 이렇게. 소비자 보조는 주거 선택의 폭이 확대가 된다. 주거 선택의 폭이 확대가 돼요. 이렇게 출제가 되었어요. 반면에 생산자 보조는 주거 선택의 폭이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주거 안정을 도모합니다. 주거 안정. 그 지역의 주거 안정을 도모합니다. 여기까지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구분하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먼저 어느 지역이세요? 그런데 이 사람은 가식이 하나도 없어요. 극빈자. 당연히 보조금 받습니다. 무슨 보조? 소비자 보조. 뭐 집세 받든 현금 받건 당연히 뭐 이 사람은 보조금 받을 요건이 되거든요. 만약 이 사람이 보조금 받다가 딴 동네로, 딴 지역으로 이사를 간대요. 이사 가도 소득이 없잖아. 얘도 당연히 보조금 받을 여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이 지역이 있던 딴 지역 어디 가더라도 보조금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 가더라도 주거 선택의 폭이 확대가 된대요. 왜? 보조금 받으니까. 문제가 없단 말입니다. 반면에 생산자 보조는요, 누굽니까? LH공사가. LH공사가 여기다가 공공임대주를 짓겠대요. 짓겠다면 정부가 보조금 주는 거예요, 보조금. 그러면 LH공사가 여기다가 이 지역에 공공주택을 지으면 문제가 없는데, 만약 여기에 안 짓고 딴 지역에 옮겨서 짓겠다면 말도 안 되지. 이때는 보조금 안 나갈 수가 있어요. 이때는요, 조선대 폭이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이 지역에서만 주택을 지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공공임대주를 짓게 되면 이것만큼 이 지역은 주거 안정을 도모합니다. 따라서 보조금은 소유자는 어디에 가더라도 보조금 받으니까 그만큼 뭐 주거 선택의 폭이 넓다. 그러나 생산자 보조는요, 이 지역이 국한되기 때문에 오로지 주거 안정, 그 지역의 주거 안정을 도모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주거 선택의 폭이 확대되는 것은 생산자 보조의 경우이다. X 틀렸지. 소비자 보조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문제 확인. 교재 확인. 59페이지요. 보조금 1번 의의는 여러분이 두 줄 읽어보시고 2번 종류 소비자 보조와 생산자 보조가 있다. 먼저 가격 보조는 집세 보조가 되고요. 소득 보조는 현금 보조다. 가격 보조는 집세 보조니까 밑줄 하세요. 정책적으로 효과는 높다. 밑줄. 반면에 소득 보조는 현금 보조니까 소비자 효용이 높다. 밑줄 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다음 페이지 보시고. 소비자 보조금, 생산자 보조금, 효과. 집 한번 볼까요? 효과. 이거 다 적어드렸죠? 효과는 쭉쭉쭉쭉 넘어가다가 결론은 뭐지? 장기적으로 얘도 공급 증가, 얘도 공급 증가. 항상 보조금은요, 어떤 경우도 공급 증가지. 공급 감소는 무조건 틀린 말입니다. 모두가 공급 증가예요. 그래서 소비자 보조하게 되면 단기와 장기 있죠. 장기로 보게 되면 화살표 끝에 보니까 공급 증가 동그라미. 공급 증가. 다음에 생산자 보조도 끝에 보니까 공급량 증가 나오죠. 모두가 공급 증가입니다. 여기까지 보셨고요. 그러면 지금 지문하기 문제 봅니다. 지문 볼게요.
자, 2번 문제죠. 2번 문제. 지문은요, 지난 시간 6번까지 풀었습니다. 6번까지. 그러면 7번부터 12번까지 볼게요. 12번까지. 임대료 보조입니다. 7번. 대부분 다 기출문장이에요. 7번. 임대료 보조는 저소득층의 효용을 증가시킨다. 맞죠? 저가주택의 양을 감소시킨다. OX. 재판 봐요. 얼마나 강조합니까? 공급 증가. 예. 감소 틀렸죠. 그래서 저가주택의 공급은 감소 틀리고 증가 X. 8번도 기출문장. 임대료 보조는 다른 조건이 같은 경우 단기에는 수요 증가 맞죠? 장기적으로 공급을 증가시킨다. 공급 증가 맞네. 옵니다. 9번. 주택 보조는 크게 생산자 보조 방식과 소비자 보조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그대로 맞네요. 옵니다. 10번. 우리나라는 생산자 보조 방식은 공공임대주택 제도를 시행한다. 맞죠? 옵니다. 11번. 소비자 보조 방식에서 가격 보조는 집세 보조죠. 이것보다 소득 보조가 현금 보조죠. 소득 보조가 저소득의 효용을 더 증가시킨다. 맞는 말이죠? 옵니다. 기출문장이고요. 12번도 기출문장. 임대주택의 생산자 보조금 지급 방식은 소비자 보조금 지급 방식보다 임차인의 주거 선택의 폭을 확대한다. 앞뒤가 안 맞죠? 바뀌었죠, 그죠? 따라서 주거 선택의 폭이 확대되는 것은 소비자 보조 방식이 생산자 보조 방식보다 확대시키잖아요.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X입니다. 여기까지 보조금에 관련 내용들을 지문 연습했습니다. 보조금 마치겠고요. 그러면 다시 예약지. 예약지 2번 60페이지죠. 괄호 3번 공공임대주택 정책입니다. 자, 공공임대주택은요. 동안의 2번 표를 보시면 단기효과, 장기효과. 단기는 수요를 움직이고 장기는 공급을 움직이는데 이 효과는요. 요즘은 빈도가 좀 떨어지니까 단기, 장기 효과는 여러분들이 지난 과정 3월, 4월, 3, 4월 강의 때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다 해드렸거든요. 3, 4월 강의를 참고하시고 그러면 동그라미 3번 내려가요. 3번 보시면요. 공공주택 특별법상 공공임대주택 종류가 최근에 4번 나왔죠. 얘가 중요합니다. 최근 시험은 얘를 자꾸 묻더라. 물론 작년 시험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종류가 몇 개? 8개. 얘는요. 제가 지난 과정 암기를 시키셨습니다. 자, 첫자 보고 암기 있죠. 어떻게? 영국행 통장은 분기마다 만들어준대. 영국행 통장 분기. 영국행 통장 분기기 나오죠. 자, 첫자 그대로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영국행 나왔고 통장, 통합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다음에 분기기,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다음에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밑줄되어 있죠. 키워드. 여기다가 이제 힘을 주시면 돼요. 영구임대주택은 몇 년 이상 50년 이상 밑줄되어 있고요. 국민임대주택은 몇 년 이상 30년 이상. 그대로 보시면 돼요. 행복주택은요. 주로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합니다. 네 번째, 통합공공임대주택은요. 주로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 안정 목적으로 공급한대요. 다음에 미연번, 장기 전세주택은 20년 이상입니다. 20년 동안. 다 20년이 되고요. 비업번,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자, 말 그대로 분양전환이죠. 그러니까 일정 기간 임대 후에 분양 전환할 목적입니다. 다음에 시업번,
기존 임대, 매입, 임대주택, 포인트가 매입이죠. 따라서 두 번째 줄, 기존주택을 매입해서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존주택 전세 임대주택은 자 전세가 포인트죠. 밑줄이 됐습니다. 두 번째 줄,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저소득층에게 다시 전대를 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여기까지 연결하시고요. 자, 이어서 목차 예분입니다. 선분양과 후분양. 선분양과 후분양은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죠. 그래서 자, 표는 여러분들이 자, 비교해서 어려운 말이 없으니까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확인해서 읽어봐 주시고요. 3번 내려옵니다. 주택의 여가과정. 꽤 많이 나왔죠. 몇 번요? 10번. 항상 A급입니다. 그래서 여가과정 집중해야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보시면요. 기본서는 주택의 여가과정이 지금 요약지처럼 정책이 안 나와요. 그래서 표시가 되어 있죠. 기본서는 여러분들이 볼 때 150페이지를 보시면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편하게 보시면 돼요. 1번 여가과정 개념부터 봅니다. 집중하세요. 첫 줄, 여가과정이란 밑줄 하세요. 주택이 소득 계층에 따라서 상하로 이동하는 현상. 밑줄, 상하로 이동하는 현상이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2번 두 개 묶어주고요. 1번 하향여가, 2번 상향여가. 자, 그러면 이제 감 잡히죠. 하향여가는 소득계층이 이동하면요. 동네가 좋아졌어요? 나빠졌어요? 말 그대로 나빠졌죠. 나빠지니까 땡땡 상위층이 살던 주택을 밑줄합니다. 하위층 사용 밑줄. 그러니까 동네가 나빠진 거잖아요. 다음에 2번 상향여가는 동네가 좋아졌죠. 좋아지니까 하위층이 살던 주택을 밑줄합니다. 상위층 사용 밑줄. 나빠지면 하향여가, 좋아지면 상향여가 해서 여기가 보시는데, 그러면 둘 중에서 바로 2번 내라니까 가장 많은 것이 하향여가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바로 2번 주택에 하향여가 가정하게 되면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나와요. 이 내용은요, 그냥 읽으면 여러분들이 감이 전혀 안 잡혀요. 일단 확인해 볼까요? 자, 1번, 2번, 3번, 4번. 일단 밑줄 긋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하향여가는 1번 단기적으로 밑줄 하세요. 일정 수준 이하의 주택 수요 증가 밑줄. 동그라미 2번. 밑줄 하세요. 일정 수준 이상의 주택들이 하향여가 밑줄. 3번요. 주택시장 전체에서 밑줄 하세요. 저가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 밑줄. 4번은요. 일정 수준 이상의 주택 밑줄. 끝에 가세요. 건축비에 따라서 달라진다 밑줄. 이렇게 하니까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과정을요. 자, 1번, 2번, 3번, 4번이죠. 이 과정을 지금부터 그림도 그리고 그래프를 그리면서 따라오시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얘는 따로 강의 노트는 없고 바로 요약집 보시면 돼요. 또 필기를 하시려면 여백에다가 그림을 그리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주택의 여가 과정입니다. 지금 그리는 그림은 3월달에 그려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듣는 겁니다. 반복해서.
두 개의 지역이 있습니다. 왼쪽은요, 잘 사는 동네 고급 주택지역이 되고요. 오른쪽은 못 사는 동네 저급 주택지역이 돼요. 자, 고급과 저급 주택의 차이점은요, 고급 주택은 신축 건물이죠. 그러니까 주택, 허가를 받고 새집을 지어요. 고급 주택입니다. 얘는요,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무허가주택입니다. 불량주택, 무허가주택입니다. 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얘는 다른 말로 신축이 금지가 돼요. 허가가 안 나요. 신축 금지. 항상 주택에 하향 여가만 나왔다면 여러분들과 꼭 보습니다. 신축 금지는 제한이 따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제가 3월달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그림을 좀 더 확대해서 그래프와 같이 연결합니다. 그래프. 왼쪽 그래프는 고급 주택의 수요 공급입니다. 고급 주택이에요. 수요 공급. 다음에 오른쪽은요, 저급 주택의 수요와 공급입니다. 왼쪽은 고급주택, 오른쪽은 저급주택입니다. 그러면 저급주택의 인구가 늘어나요. 인구 증가. 정부는 얘들한테 보조금 주죠. 보조금. 보조금 지급합니다. 자, 그러면 인구가 늘어나요. 보조금 받아요. 당연히 저급주택은 첫 번째 1번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럼 이때 수요가 증가하는데 1000세대가 증가했대. 1000세대 증가했다 라고 가정합니다. 이것을 그래프로 연결합니다. 그래프. 수요가 증가했죠.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에 수요 증가 우측이다. 수요 증가. 이렇게. 1번. 수요가 증가했다 1000세대. 이렇게. 따라오셨죠? 여기까지가 여기까지 보세요. 1번 미줄 했잖아요. 단기적으로 미줄되어 있죠. 일정 수준 이하의 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 요거잖아요. 일정 수준 이하의 저급 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 1번 수요 증가입니다. 1번 설명 끝났습니다. 그러면 수요가 증가했잖아요. 근데 저급주택은 신축 안 돼. 허가 안 되죠. 신축이 안 돼. 신축이 안 되면 이 사람이 갈 데가 있다 없다? 없잖아.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신축이 안 되니까 얘들이 이렇게
천세대가 이동합니다. 기억납니까? 이동할 때 천세대가 이렇게 이동하면요, 새 집을 사서 갑니까? 새 들어갑니까? 새 들어간다. 기억나시죠? 새 들어간다. 천세대가 새 들어간대요. 그러면 빚금친 만큼 이동이 생겼다. 동네가 나빠졌잖아. 나빠졌어요. 얘가 뭐지? 2번 하향여가 이만큼 이동하더라. 하향여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세대 증가했지만 신축이 안 되니까 얘들이 고급주택으로 이렇게 이동하겠지. 이동해요. 얘가 뭐지? 바로 2번 하향여가다. 이동합니다. 얘가 요약지. 동그라미 2번 보세요. 2번 보게 되면 일정 수준 이상의 주택들이 하향여가 맺어져요. 빚금친 만큼 이렇게 하향여가였습니다. 다시 그림 보세요. 자, 빚금친 것만큼 새 들어갔죠. 새 들어갔으면 원래 적급주택은 이만큼 있던 게 이 사람들이 이동했으니까 동네가 더 빚금치가 나빠졌잖아요. 그러면 적급주택은 원래 이만큼 있던 게 더 많아졌네. 하향여가만큼 동네가 나빠졌습니다. 그럼 이때 세 번째, 자, 적급주택은 이만큼 있던 게 이사 갔잖아요. 나빠졌으니까. 적급주택은 빚금친 것만큼 많아졌지. 많아졌죠. 얘가 3번. 여기 보세요. 3번. 3번 보게 되면 주택시장 전체에서 밑줄이 되어 있죠. 저가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한다. 빚금친 것만큼 증가했잖아. 증가했죠. 우리 시험은요, 얘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나느냐? 하향여가만큼 적급주택의 양은 불변이다. 틀렸지. 빚금친 것만큼 늘어났습니다. 빚금친 것만큼 늘어났지. 자, 저가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했지. 불변, 틀린 말. 이렇게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시 그림 봅니다. 빚금친 것만큼 동네가 나빠졌어요. 그러면 요것만큼 고급주택은 많아졌다, 적어졌다. 적어졌죠? 네 번째. 고급주택은 이만큼 적어졌지. 마이너스 1000세대. 부족합니다. 그럼 그래프 확인. 고급주택은 1000세대에 적어졌지. 그래프 보게 되면요, 고급주택은 1000세대 부족하니까 공급 감소. 1000세대 부족하다. 공급 감소는 뭐지? 좌측이동. 마이너스 1000세대 부족합니다. 여가 몇 번? 4번, 4번. 고급주택은 1000세대 부족합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고급주택이 1000세대가 부족하면요, 얘들은 돈이 많잖아. 1000세대 부족하면요, 얘들은요, 부족한 것만큼 새 집을 지을까요? 새 들어갈까요? 새 집을 짓지. 그러니까 뭘 따져? 건축비를 따지자. 새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건축비를 따지자. 얘가 뭡니까? 요약지. 동그라미 4번. 4번 보시면요, 일정 수준 이상의 고급주택에 의해서는 건축비에 따라 달라진다. 1000세대 부족하니까 건축비에 따라서 달라진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래 보니까 표가 나와 있죠. 표를 보게 되면 건축비 일정, 두 번째는요, 건축비 상승.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비용 일정 산업과 비용 감소 상승이죠. 비용 증가 산업이. 그래서 건축비를 따지는데 건축비가 일정하다, 건축비가 상승한데 두 가지를 따져봅니다. 이럴 때 고급주택의 임대료하고요, 임대료하고 고급주택의 양은 어떻게 되느냐까지를 봅니다. 첫 번째, 건축비가 일정하대요. 건축비 일정하다. 건축비가 일정하면요, 위에 그래프를 보세요. 1000세대가 부족한데 건축비가 똑같으면요, 부족한 만큼 지어주면 돼요. 건축비가 똑같으면요, 1000세대가 부족하면 그대로 1000세대 지어주면 돼요. 다시 그대로 지어주죠, 1000세대. 그러면 빨간 선이 됩니다. 얘가 뭐죠? 건축비가 일정하다. 건축비가 일정하면 1000세대 부족하면 부족한 만큼 그대로 지어주면 돼. 다시 원위치. 원위치. 그러니까 교인점은 다시 원래점이잖아요. 원래점이니까 다시 원래대로 불변 원래대로 불변입니다. 건축비가 일정하면요, 1000세대 부족했다 그대로 1000개 지어주면 돼요. 다시 원위치. 불변입니다. 그래서 요약지 보시면서 표를 보시면 첫 번째, 건축비가 일정할 때는 항목 두 개 있죠. 첫 번째 저가주택, 두 번째가 고가주택인데요. 고가주택까지만, 얘만 믿지 마세요. 고가주택은 임대료와 양 모두 불변 원래대로. 다음에 건축비가 상승해요. 건축비가 비싸요. 자, 10번 그림 봅니다. 1000세대 부족이에요. 부족한데 건축비가 비싸면 여러분들은요, 1000세보다 많이 지을까 적게 지을까? 비싸면 적게 짓겠지. 그래서 건축비가 비싸면요, 1000세대가 부족한데 비싸면 적게 지어요. 얘가 뭐죠? 건축비 상승입니다. 비용 증가선입니다. 비싸면 적게 짓거든요. 그러면 균점은 파란 점이 돼요. 파란 점. 파란 점이 되니까 원래점과 비교하면요, 원래보다 임대료는 상승하고 원래보다 양은 감소가 되겠네요. 적게 지으니까 원래보다 임대료는 상승, 양은 감소. 원래보다 임대료는 상승, 양은 감소가 돼요. 감소. 그래서 요거 보시면, 표를 보시면, 두 번째, 건축비가 상승하면요, 저가주택 패스. 두 번째, 고가주택을 밑줄입니다. 고가주택은 임대료는 상승하고 양은 감소 밑줄.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요까지도 출제가 된 적은 있어요. 딱 한 번 나왔어, 한 번. 요까지는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설명드리는 건데, 결국 출제된 범위까지는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림하고 그래프를 다 연결해서 보았습니다. 자, 따라서 주택이 이렇게 이동하더라. 하향여가. 요 과정이 일반적이다. 요 과정을 이제 1번, 2번, 3번, 4번 항목 그대로 이같이 보시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3번요. 그래서 3번. 주거분리. 1번 의봅니다. 의는 밑줄 아세요. 고급과 적급 주택이 서로 분리되는 현상이죠. 고급과 적급이 분리되는 게 주거분리입니다. 주거분리 개념 그대로 나와요. 다음 페이지.
2번요. 주거분리는요. 외부 효과 때문인데 고급주택은 동네가 점점 좋아지니까 정의 외부 효과. 저급주택은요. 점점 나빠지니까 부의 외부 효과 때문에 동네가 분리가 되거든요. 까지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3번. 3번도 지문이 잘 나왔습니다. 네, 꼭 알아야 됩니다. 경계 지역에 인접한 경우의 지가. 집 한번 볼까요? 요 그림 보시면서. 그러면 고급과 저급의 경계가 요거잖아요. 경계선. 이렇게 되겠네요. 고급 주택이고 저급 주택이다. 얘가 뭐지? 경계에 있는 경우에 지가입니다. 상식적으로 이런 동네가 있는데 경계에 가까이 있는 이 사람들이다. 고급주택 경계에 가까이 있는 이 사람들은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되게 좋아요. 강남 옆에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땅값 당연히 오르지. 오르면요. 지가는 할증이 됩니다. 고급주택 경계에 있는 저급주택은 기분 좋아. 땅값 올라갑니다. 할증돼요. 다시 얘들은요. 기분 좋을까 기분 나쁠까? 나쁘잖아요. 안 좋은 동네 바로 옆에 있으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땅값 떨어진다. 집가는 떨어진다. 할인된다. 그래서 요 단어가 잘 나옵니다. 나온다면요. 바꿔서 바꿔서. 바뀐다는 조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문장이 몇 번? 바로 오늘 3번입니다. 경계지역. 땡땡 문장 보세요. 고급과 저급 지역이 인접한 경우. 고소득층 지역과 밑줄입니다. 인접한 저소득층 주택은 기분 좋으니까 할증된다. 할증 동그라미. 계속해서 저소득층 주거지역과 밑줄하세요. 인접한 고급주택은 기분 나쁘지. 할인 동그라미. 인접한 저급주택은 기분 좋아요. 할증. 인접한 고급주택은 기분 나빠요. 할인됩니다. 이 문장도 몇 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4번요. 불량주택의 문제. 불량주택. 자, 불량주택은요. 7번 보시면요. 이거죠. 고급주택은 새 집을 지으니까 문제가 없어. 지어버리고. 저급주택은 계속 수리하고 방치하면 동네가 점점 나빠지거든요. 나빠지니까 이때 불량주택촌이 되고 우리나라 경우는요. 이런 거는 싹 밀어버리고 철거 재개발, 철거 들어오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량주택은요. 일단 어떻게 하느냐. 불량주택, 소위 말하면 달동네. 자, 달동네가 생기는 이유가 뭐죠? 딱 하나죠. 돈이 없으니까요. 따라서 첫 번째, 저소득입니다. 소득의 문제. 돈이 없다. 그럼 결국 돈이 없는 사람끼리는 서로 모여 있잖아. 그래서 두 번째,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돈만 없을 뿐이지. 이런 얘기. 그럼 이걸 갖고 서로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이걸 갖고 시장 실패라는 볼 수가 없어요. 시장 실패라고는 볼 수가 없다. 정부가 철거 재개발하는 것은 정부가 개입하죠. 항상 시장 실패가 생기면 문제가 없지만은요. 시장 실패도 아닌데 철거하자. 이것은 이론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따라서 여기서 봅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불량주택의 문제는 2번, 3번 묶어주고요. 2번 집중 출제가 돼요. 2번 밑줄입니다. 모두. 불량주택촌의 형성은 저소득 때문이지 시장 실패는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3번처럼 철거와 같은 정부의 시장 개입은 근본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상 보았던 내용이 있죠. 주택의 하향 여가과정, 여가과정과 그 다음에 주거분리, 그리고 불량주택의 문제. 묶어서 문제가, 한 문제가 잘 나옵니다. 잘 나와요. 여기까지 보았으니까 문제 확인하고 쉬겠습니다. 문제 봅니다. 프린트 볼까요? 2번 문제 12번까지 풀었죠. 12번까지. 그러면 13번부터 17번까지입니다. 5개 지문. 얘도요, 거의가 기출문장. 우리 시험은 이렇게 출제가 돼요. 13번. 주택의 하향 여가는 하는 순간 동네가 좋아졌어요? 나빠졌어요? 나빠졌다를 염두에 두세요. 하향 여가는 상위층이 사용하던 기준주택이 하위층 사용으로 전환된다. 맞죠? O입니다. 나빠졌네요. O가 되고요. 14번. 고소득층 주거지역으로 저소득층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까지가 동네가 좋아졌어요? 나빠졌어요? 나빠졌죠. 그러면 상향 틀렸네 바로. 하향 여가죠. 상향 틀렸고 하향 여가죠. 바로 X. 14번은요. 19회 때 지문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기출문장이에요. 15번. 주택의 상향 여가는 소득 증가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저가 주택의 수요가 증가했을 때 나타난다. 집 한번 볼까요? 요거잖아요. 인구가 늘어납니다. 보조금 받죠.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소득이 증가하죠.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겠지. 수요가 증가하면요, 얘들이 신축이 안 되니까 이렇게 쉐드로 가죠. 얘가 무슨 여가? 하향 여가. 그래서 15번은요, 상향 여가 틀렸습니다. 상향이 아니고 하향 여가. 주택의 하향 여가가 소득 증가와 같은 이유로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했을 때 하향 여가가 나타납니다. 기출문장. X. 16번. 주거분리란 고급 주거지역과 적급이 분리된 현상이다. 고급과 적급이 분리된다. 그대로 맞죠? O입니다. 17번. 기출문장. 주거분리는 주택 소비자가 정의 외벽과 편익을 추구하려고 하고, 이는 이제 주로 고급주택이죠. 부의 외벽 피해는 피하려는 동기에서 고급과 적급이 분리된다. 외벽과 그대로 맞습니다. O입니다. 여기까지 지문 확인했고요. 자, 그러면 쉬었다가 다음 시간은요, 요약집 보게 되면 62페이지 있죠. 조세 정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